다시 한번 인사 들으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굿모닝 하이텍 김정일입니다. 저희 굿모닝 하이텍 잘 모르시죠? 혹시 어떤 회사인지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저희 굿모닝 하이텍은 VMware의 가상화 솔루션을 지금 한 8년째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VMware로 하는 거는 솔직히 제일 잘한다고 지금 조금 얘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VMware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사실 VMware를 하다가 가상화를 하다 보니까 클라우드라는 것들이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단말기의 변화, VDI라고 하는 것들이 또 엄청나게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VMware가 사실 이런 것들이 이제 비즈니스 층에서의 얘기이고요. VMware가 가장 가까이 하는 어떤 IT적인 요소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버하고 스토리지입니다. VMware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스토리지를 가져가야 되고요. 그것들이 다 서버를 통해서 서비스, 가상 머신을 돌리는 게 바로 이제 VMware가 되겠는데, 그러다 보니, 제가 오래 하다 보니, 이 업계에서도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만은, 그래서 새로운 아키텍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해지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크게 이제 변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죠. 누구나 다 아시는 것처럼 소셜, 모바일 모르시는 분 없고 여기 스마트폰 안 가지고 계신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정의 클라우드라는 게 몇 년 전부터 화두가 되고 있고요. 이제 거기서 생산되는 모든 데이터들이 다 분석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예측의 대상이 되는 빅데이터 시대로 가고 있죠. 사실 이 그림은 같은 해에서 그림으로요. 여기는 공공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모든 산업 요소에 다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분야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기여를 하는 게 인터넷 오픈스라고 하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인터넷에 연결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마트폰은 하나의 시작이 뿐인 것 같고요. 구글 글래스라든지 그리고 나이키 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웨어러블 컴퓨터, 이것들이 다 데이터 생산을 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생산만 돼서 하느냐, 다 쓰이기 위해서 생산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가 앞서 시간에 다 얘기했던 빅데이터들, 이런 것들 굉장히 참 다 그 많은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가지고 다니는 모든 것들이 이제 인터넷에 연결되고, 건물, 그게 아니라 날아다니는 것들, 모든 것이 다 판단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역시 제가 어디서 이제 보고 이렇게 보는데, 저도 이제 처음 봤습니다. 젤타바이트까지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 위에가 이제 요타라고 얘기하고,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브론토 바이트. 저도 처음 봤습니다. 엄청난 데이터들이 저렇게 생길 거다. 뭐로부터 이런 기계들로부터 생긴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EMC 이런 데서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IDC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이 데이터들이 사실 생산하는 게 그렇지 않고 활용이 되게끔 하는 게 주 목적이라는 거죠. 그 활용이 되게끔 해주려면은 이 많은 데이터들이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서비스를 해야 되면 뭐가 필요로 하느냐? 반드시 서버라는 게 대부분가 필요하죠. 물론 오프라인에서 작동을 하다가 이걸 이제 온라인으로 올리면 그때 이제 서비스가 서버가 작동을 하겠지만, 어쨌든 로컬에서 오프라인에서 있는 데이터는 의미가 이제 없는 거죠. 다 온라인으로 올라가고 온라인에서 가공되고 분석되고 다시 그 결과가 서비스로 이어질 거라는 거죠. 그 많은 것들이 다 서버들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캐패시티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용량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나 더 있죠. 빅데이터의 스풍 중에서 그 3V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볼륨 그리고 버라이어티. 볼륨 양이 많다, 버라이어티. 비즈니스의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 목적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목적을 가져야 되고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끝에 나오는 게 뭐죠? 빌로시티. 속도라는 거죠. 속도. 그 데이터들은 다 빠르게 서비스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실제로 해줄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퍼포먼스라고 하는 게 절대적으로 사실 중요한 시대로 있다는 거죠. 양의 확장을 되지 않게. 이게 뭐냐? 실제로 전 세계에서 지어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들을 찍어놓은 사진들이라고 합니다.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 난 거 그대로 캡처하는데 LG CNS가 부산의 그 김해에 데이터 센터를 짓고 이거 하나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예 표기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파크라고. 여기는 그럼 이제 데이터 센터들이 쭉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데이터 센터들을 왜 지어야 되느냐? 그건 필요하니까 짓겠죠. 돈이 되니까. 그거 가지고 뭘 하면. 국전에 가도 그 디지털밸리, 그렇게 특정 명칭을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거기도 동부 CNI, 가나에, 그 다음에 신안, 이렇게 해서 데이터 센터들이 쭉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지어지고 있다는 거죠. 한없이 저것들이 땅을 다 소유하면서 다 늘어날 수 있느냐? 그렇지 않겠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뭔가 혁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미 혁신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UX를 많이 쓰는 나라가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도 X86으로 많이 이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 가상화라는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보면 가상화되는 단위가 예전에는 뭐 한 30대, 50대, 100대 이런 가상화 해가지고 올리는 형태였지만은 이제 이전에 한 2, 300대, 300대, 400대 돌리던 서버들을 다 이번에 바꾸면서 가상화해서 돌리자. 뭐 이런 프로젝트가 이제 흔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X86으로 다 이전이 사실 되고 있죠. 그게 결정적인 사실 기여를 하게 되면 이 가상화가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고요. 인텔과 AMD에서 만들어내는 CPU의 혁신. 지금은 2유짜리 장비 안에 8코어짜리 CPU가 투장되어요. 16코어 CPU고요. 아니면 4A짜리 장비에다가 이 10코어짜리 4개 CPU는 40코어짜리 장비가 들어갑니다. 있습니다. 아이벨은 나오고 어떻게 나오죠. 근데 그거를 4개로 스태킹해서 연결을 하게 되면 40코어에 44개, 160코어짜리 단일 서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못 올릴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리눅스라는 것도 이제 거의 없어지고 다 리눅스 아니면 윈도우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가상화를 해서 데이터 센터 공간도 줄이고, 그 다음에 성능도 확장하고, 효율성도 높이고 했던 게 지난번에 가상화를 해왔던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한 발 더 나가면 이제 자동화를 하면 이게 바로 클라우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적인 확대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속도라는 문제가 여전히 남는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새롭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가 바로 이 메모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 노트북에 SSD 쓰시는 분, 아마도 제가 정확하게 재보면 한 20%, 15%에서 20%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노트북 쓰고 있는데 SSD, 플래시 이런 것들이 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아이들 얘기를 하는
이 전략 기술 많이 인용하는데요. 이게 재작년에 나온 거고요. 재작년에 보시면은 메모리 컴퓨팅이라고 밑에 있습니다. 빅데이터 바로 밑에 있죠. 작년에 발표한 걸 보시겠습니다. 메인스트림이라고 이제 붙었습니다. 주류가 이제 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컴퓨팅 환경에 그러면 이제 메모리 형태의 컴퓨팅이 합쳐지는 형태로 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3년 전에 제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사실 설마 했습니다. 설마. 근데 실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특정 회사의 제품을 그게 있던 PT 자료를 그대로 갖고 와서 죄송하지만 RTBS라고 국산 RDBM에 쓰죠. 메모리 DBM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위에서 바로 DB를 엄청 빠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국내에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이게 셉 하나. 셉 하나에서 하나가 우리말이라는 거 아시죠? 실제 우리말입니다. 저 기술을 개발한 게 서울대에 계신 분이 개발을 했고 저 기술을 셉한테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하나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메모리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오라클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엄청난 속도를 요구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은 다 메모리로 연결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이런 데이터들은 다 메모리에 적재가 될 거고요. 컴퓨팅 쪽에서 보면 SSD, 전리스가 지금 있고, 그리고 PCIe 익스프레스 기반의 이제 카드 형태로 뽑는 메모리, 퓨전 아이오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만들어내고 있죠. 네이티브 PCIe 익스프레스, 제일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퓨전 아이오나 이런 데서 삼성카프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 듣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요즘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성능이 좀 느리다라고 하는 데서 한 번쯤은 다 퓨전 아이오를 어떻게 한번 연결해갖고 써볼까 고민하셨을 겁니다. EMC 4대 4대 얼마 전에 발표했습니다. 올 플래시 스토리지. 실제로 제품이 딜리버리 됩니다. 다음 달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EMC가 맞받아치죠. 우리 하반기에 결국 그걸 만들어내겠다. 그런 식으로 스토리지가 이렇게 다 메모리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속도를 요구하는 게 되죠. 그래서 퓨전 아이오에 있는 장크를 또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퓨전 아이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QL 서버 엄청나게 빨라지고요. VMware, VDL에서 보면 시스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DB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데스크탑 가상화 많이 고민들 하시고 이거 할 때 여러 가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돈도 많이 들지만 이걸 할 필요가 있느냐 고민을 하시는 경우 많이 있을 겁니다. 데스크탑 가상화 잘 아시죠? PC를 아예 없애버리자. 그리고 전부 다 센터에다가 갖다 놓고 VM으로 만들고 이거를 내가 가진 단말기, 디바이스, 노트북이든 태블릿이든 제로 클라이언트 가지고 어깨부터 접속을 하자. BYOD 하자라는 그런 이제 왕구리 때문에도 하시고 그 다음에 모함 때문에도 하시고 그 다음에 스마트워크 때문에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제로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고 아예 이제 PC가 없어지는 그런 사무실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로 클라이언트 안에 정말로 CPU, 메모리, 저장 장치 아무것도 없습니다. OS 자체가 필요 없으니까, 노이즈가 없으니까. 이런 거 쓰시는 데들이 연구소, 한국종합기술은 연구소 2,000명이 다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은행 콜센터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뒤에 나오는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다 쓰고 계십니다. 여기 나의 목표가 PC를 아예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까지 3,500대의 PC를 없애고 다 10,500대를 다 제로 클라이언트로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모빌리티 문제, 보안 문제, 이런 문제, 수요 결과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발표한 내용이 아니고, 담당 CIO분께서 발표하신 내용입니다. 개당 51만 5천원, 5년 동안 줄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 운영적인 측면에서 PC를 관리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리얼타임 그리고 효율성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안적으로 중앙에다 다 갖다 놓기 때문에 절대 외부 유출을 최대한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사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또 이제 VMware를 저희가 하고 있으니 이때 BMP를 했는데 경쟁사 대비 모든 항목에서 사실 저희가 더 점수가 더 좋다라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무려 4개월, 5개월 정도 하십니다. 실제 사용자분들. 그래서 VMware가 선정이 됐고, 그때 이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나의 서버에 과연 사용자를 몇 명이나 수용을 할 수 있느냐? 왜 중요할까요? 비용하고 직결이 됩니다. 첫째. 당연히 서버 대수하고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저것들이 나중에 그 데이터 센터 공간하고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관리적인 요소, 여러 가지하고도 문제가 됩니다. 같은 성능을 낼 수 있느냐,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VMware가 경쟁사 대비 더 좋다라고 결론을 내리신 겁니다. 이 결과는 사실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측정을 하더라도. 어쨌든 오늘 할 얘기 이게 메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제 이런 VDI는 메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VYOD라고 하는, 뭐 아침에도 계속 얘기 나왔던 그거를 하기 위한 현실적으로 업무를 100% 지원을 하면서 VYOD를 할 수 있는 방법. VDI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회사에서 모든 업무들을 다 모바일 앱으로 다 바꿔서 변화하실 수 있는데, 지금 당장. 그러니 VDI로 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해야지 효율적이냐? 실제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보면 성능 문제도 있고 운영 비용 포함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오래된 다르긴 합니다만 저희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이게 받쳐주지 않으면 우리 차도 사실 저 엔진이 받쳐주지 않으면 내가 차의 성능을 완벽하게 잘 낼 수가 없죠. 간단한 목적은 잘 할 수 있겠지만 그 아키텍처와 실제 하드웨어적인 어떤 아키텍처를 얼마나 잘 구성을 하느냐 굉장히 사실 중요한 요소고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를 좌우를 합니다. 여러 곳에서. 그런데 이런 아키텍처가 되게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그러니까 VDI 솔루션이 있을 거고요. 서버에 의해서 작동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맨 밑에는 항상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그게 FC7으로 되어 있든 아이스카시로 되어 있든 나스로 되어 있든 근데 이렇게 실제 운영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어디가 가장 문제는가요? 항상 문제는 스토리지 아니에요. 스토리지. 왜 그럴까요? 서버가 상황할 때는 사실 스토리지 아이가 일정하게 나와주면 됩니다. VDI 할 때는 일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데스크탑 VM이 쓰는 윈도우 7 또는 뭐 윈도우 XP 앞으로 가면 이제 윈도우 8 그 아이오들은 굉장히 서버 패턴하고 틀립니다. 굉장히 작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 저기서 공복이 항상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이거에 대해서 스토리지 업체들도 하는 해결책을 사실 내놓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캐시들을 많이 붙여서 SSD를 붙여서 티어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플래시를 붙여서 좀 더 많은 그 성능을 내게 IOPS를 내게 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하지만 여전히 이런 변곡은 생길 수밖에 없죠. 물론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VDI를 하고 여러 데이터 센터에서 다시 이런 인프라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 이게 과연 최선인가? 과연 최선인가? 퓨전 IO를 이제 하면서 이렇게 VDI를 하면 스토리지 인프라를 줄일 수 있다, 성능을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퓨전 IO를 쓰시면은 실제로 퓨전 IO에 써서 뷰 컴포저라고 하는 그 OS를 공유하는 형태로 해서 퓨전 IO 쪽에다가 데이터를 놓고 그리고 데이터는 실제 유저들이 사용하는 데이터는 나스 쪽에다가 스토리지에 놓으면 성능이 빨라지고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 구성하는 거 만만치 않습니다. 관리하는 거 나중에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게 여기다 템플릿 있는 거 다 수동으로 다 관리를 하면서 나중에 이 서버 죽으면 복구하는 거 어렵습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쨌든 성능은 좋아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인프라 쪽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서 여러 벤더들, 유명하신 벤더들이 많은 노력들을 하시죠. 대표적으로 EMC V블락, 그리고 레벨의 플렉스카, 텔의 V스타트. 다 뭔가요? 보시면 시스코 넥서스 스위치에, 그리고 시스코 서버에, 그리고 EMC 스토리지. 마찬가지 시스코 스위치, 시스코 블레이드 서버, 그리고 넷앱의 스토리지. 여기는 델의 서버, 델의 스위치에, 델의 스토리지. 기존의 컴포넌트들을 조합을 해놨던 것 뿐이지 사실 달라진 건 없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거냐? 새로운 건 사실 아니죠. 단지 모아놓고 효율적으로 최적화를 해놨다는 거는 인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데이터 센터들이 앞서 나가는 것들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의 아키텍처를 버리고 새로운 아키텍처로 가고 있죠. 구글이니 아마존이니 페이스북이니 다 자기네 서버 만들고 자기네 파일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NHN에서 설명하는 거 들어보니까 아예 스토리지 인프라를 자체적으로 오픈소스 가지고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인 거죠. 이게 구글에서 실제로 이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서버 하나에 있는 로컬 스토리지가 있죠. 그리고 서버가 있고요. 그것들을 이렇게 묶어서 클러스터링을 해주는 거죠. 클러스터링 하면서 분산 파일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분산 파일 시스템은 이제 많은 데서 포퓰러하게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아키텍처 자체가 어떤 스토리지가 중요해서 스토리지가 중앙에서 경고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구조를 버리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이라고 하는 그런 중앙에서 경고되는 그거 없이는 변화가 불가능하겠느냐? 아예 저걸 없애버릴 수 없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없애버리자라고 해서 하는 이제 새로운 벤처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 거죠. 실제 이제 이런 센 스위치나 아니면 와이스카시 네트워크 스위치나 해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아예 저 부분을 없애버리고 저 스토리지를 전부 다 서버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다만 디스크로만 운영을 하면, 로컬 디스크로만 운영하면 스토리지 아예 안 나옵니다.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뭘 달느냐? 퓨전 아이오를 다는 거죠. 퓨전 아이오를 달고 실제 VM들과 이 스토리지 간에 있는 퓨전 아이오를 통해서 굉장히 고속 아이오를 일으켜 주는 거고, 실제 데이터 저장은 이 디스크에다가 저장을 하는데 이들을 클러스터로 분산해서 바꿔서 하나의 노드가 죽더라도 딴 데서 테이크오버 되게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용량이 더 있다라고 하면 하나의 노드를 더 그냥 증설해서 계속 붙여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키텍처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게 뉴타닉스라고 하는 신생 벤처 업체가 사실 만든 제품입니다. 이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러 VM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 스토리지 IO 컨트롤러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가상 머신들은 VM에 의해서 작동을 합니다. VM웨어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그리고 내부에는 디스크와 퓨전 IO가 같이 들어있고 SSD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 컨트롤러 VM이 전부 클러스터로 묶어서 운영을 하는 거죠. 세일이라는 개념은 아예 없어집니다. 100% 완벽하게 VM에 있는 모든 기능, 기존의 아키텍처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능들을 다 수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품 얘기 별로 없고 싶긴 하지만
2000 시리즈고 3000 시리즈 여기 있습니다. 앞에는 저렇게 생겼는데 보시면 이게 DL380, HP DL380하고 폼팩트가 똑같습니다. 투유 장비의 한 대입니다. 저걸 원블락이라고 해요. 원블락 안에는 노드가 4개, 4개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2CPU의 서버 역할을 하는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투유 장비에 서버 4대가 있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뒤에서 보시면 전원 장치 있고 이렇게 이제 노드 4개가 연결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뭐 펜지 포트들이고요. 실제 안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하나의 노드에 프로세스가 8코어짜리가 2개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블락 안에 8개의 CPU가 들어가겠죠. 서버 4대의 성능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메모리는 하나의 노드에 최대 256기가까지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 블락이면 1테라가 메모리로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각 노드마다 퓨전 IO 400기가짜리 카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6테라가 퓨전 IO가 들어가죠. 그리고 SSD 디스크가 300기가짜리 각각 들어가 있으니 1.2테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스크가 1테라짜리 25개가 나왔는데요. 20개가 들어있어요. 저게 실제로 낼 수 있는 누적을 캐패시티는 약 한 17테라쯤 됩니다. 그러면 원블락 안에 DL380 같은 서버가 4대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장 공간은 17테라 정도 되고요. 그리고 메모리는 1테라까지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런 장비 안에서 퓨전 IO와 그냥 디스크를 그냥 놔두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가 이 히트 옵티마이즈드 티어링 해줄 수 있는 분산 파일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 사실 뮤타닉스라고 하는 벤처의 이 핵심 기술은 이거죠. 이겁니다. 이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소프트웨어가 해주는 역할이 그 어떤 기존의 그 아키텍처를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해주기를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퓨전 IO를 바탕으로 고속의 처리가 가능하고요. 분산 파일 시스템을 바탕으로 분산 저장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V블락이 플렉스카드가 해주는 그 같은 크기 대비 훨씬 더 작은 스페이스만 가지고서 그런 서비스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용량을 더 높이고 싶다. 그대로 하나씩 더 올려줍니다. 단지 저기에 외에 필요한 거는 펜지 스위치밖에 없습니다. 펜지 스위치만 추가로 다 하시면 됩니다. 펜지 포트가 있으면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사실 가상화를 한다고 했을 때 그냥 가상화 하면 못 쓰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한 그 HA라든지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DR이라든지 이런 것들, 스냅샷 클론이라든지 VMware에서 제공하는 스토리지 IO 가속 기능, VAR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고 VMware에서 자랑하는 포트 톨러런스 이런 기능들도 사실 완벽하게 기존처럼 제공을 해줘야 된다. 다 제공 100% 효율이 한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능들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스토리지에서 컴프레션 많이 하죠. 많이 하진 않죠. 일부에서 중복 제거를 할 뿐입니다, 사실은. 네, 그런 컴프레션 기능, 이런 것들도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관리를 통해서 다 운영이 가능하고 100% 그 위에는 VMware가 프리인스톨돼서 나옵니다. 그냥 그걸 바로 장비하면 VM을 생성해서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트렌드를 한번 제가 이렇게 서치를 해봤습니다. 구글 트렌드에 가시면 단어만 넣으면 그것이 얼마나 검색이 되는지를 해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거기에 뮤타닉스, V블락, 플렉스바, 퓨전아이어, 피보3 이렇게 해서 해봤는데 이 파란색이 뮤타닉스입니다. 그리고 녹색이 퓨전아이어. 성능 때문에 많은 관심을 느끼죠. 보시면 제일 늦게 시작을 해서 제품 자체가 늦게 시작을 했으니까요. 엄청난 속도로 사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끝내는 지금 플렉스바, 내레벨 플렉스바보다도 더 많이 검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조만간에 V블럭보다 더 많을 것 같고요. 정말 인프라도 클라우드나 모바일이나 소셜이 가져오는 것만큼이나 아마 변하게 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이게 앞으로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뮤타닉스는 VDI에 하시면 가장 적합하고요. 그리고 내부에 클라우드로 하셔도 굉장히 좋은 선택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사실 아직 어떻게라는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보더라도 그런데 적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굿모닝 하이텍은 가상화 클라우드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기술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밖에 저희 부스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그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메일을 통해서 아니면 저희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해 주시면 되게 문의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